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재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러게요. 한 2, 3일 동안 날씨가 되게 안 좋았죠? 오늘 아침에 날씨가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한 며칠 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막 눈다리끼가 제가 50이 넘었는데 한 3번도 안 난 것 같아. 근데 이번에 최근에 났어요. 내가 또 뭔 짓을 나쁜 짓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눈다리끼도 나고 뭐 감기까지 해다가 뭐 컨디션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던 것 같고요. 아마 세미나가 이번 달에 아마 3번이 있어가지고 막 복잡해서 그렇지 않았나,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많이 늦었죠? 늦었는데 이제 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강의는 그 성공의 8단계라는 이제 강의, 다 성공의 8단계 모르시면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런데 성공의 8단계를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공의 8단계라는 걸 전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성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라고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성공의 8단계라는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리. 그래서 제가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성공의 8단계는 이렇습니다라고 알려준 사람이 있었어요. 알려주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해봐야겠다, 뭔가는 해봐야겠다, 성공의 8단계 원리. 그래서 오늘 드리는 강의는 성공의 8단계, 1단계부터 8단계잖아요. 1단계에서 8단계인데 오늘 다 끝나진 않아요. 이게 저는 이제 일단은 1강, 2강, 3강으로 마쳤거든요. 3번으로. 근데 오늘은 이제 너무 늦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 드리는 건 성공의 8단계는 원리, 제 나름대로 원리를, 글씨도 되게 많고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강의했던 거랑 좀 다른, 좀 재미없는 강의가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 원리를 강의할 거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내 거화 시키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에 차여 있다 생각하시고 가다가 제가 첫 번째가 성공의 8단, 첫 번째가 꿈 목표죠. 꿈 목표에서 오늘 강의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 달이 되든 이번 달에 또 다음 달에 또 연결해서, 예전에도 그런 강의 한 적이 있었는데 연결해 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이 성공이라는 개념으로 볼게요. 성공. 어디 가나 성공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떠냐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성공을 하면 행복할까요? 행복하니까 성공할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 잘 생각하셔야 돼. 성공을 하니까 행복할까요? 행복하니까 성공을 할까? 아니, 하나만 택하셔야지. 둘 다야. 그럼 전혀 반대인데. 네? 성공을 해야 행복하다. 그럼 여러분 30초만 생각 한번 해보셔요. 내 생이 6개월밖에 안 남았어. 그럼 나는 과연 무엇을 준비할까? 밥 먹어야 된다. 내 생이 딱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응? 5개월은 행복하게 살고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행복을 찾으실 거예요? 안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하면 행복할 거라고 나의 모든 것을 밀어놓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잘 생각하셔야 돼.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모든 철학자든, 그리고 지금의 인지심리학자든, 그리고 전 세계를 끌고 가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니까 성공이 훨씬 빨라집니다라고 나와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윌리엄 제임스가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그래 본부장님 좀 낫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웃으니까 행복할 거다. 어이구. 여기 방송되고 있는 거 아시죠? 저 안기순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이구라고. 네. 실명을 다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성공의 8단계라는 걸로 성공의 8단계라는 거를 원리를 주고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라고 해줬어요. 그러면 한 30년 전에 전 세계를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휩쓴 이론이 있어요.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교육을 2번이나 받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당연히 모르시죠? 자신의 삶을 주관하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끝을 보고 시작하라. 그리고 소중한 거, 세 번째가 소중한 걸 먼저 하라. 그리고 승승 구조로 가져라. 그리고 먼저 이해하고 이해시켜라. 그리고 시너지를 내라. 그리고 끊임없이 쇄신하라. 빨리 얘기한 이유는 이렇게 했더니 성공을 한다는 논리예요. 이렇게 했더니 또 볼게요. 그럼 전 세계는 지금 그 플라톤하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전 세계를 지금까지 지배를 하고 있어요. 동양은 당연히 노자, 공자 이런 사람들 사상으로 지배를 하고 있지만 전 세계가 아직까지는 서양 문물 쪽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론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소크라테스도 행복론이라는 걸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니까 성공한다는 논리로 봤을 때는 소크라테스도 플라톤은 간단한 일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재산, 뭐 배불리 먹지 않아도 그냥 그 정도의 재산. 그리고 남이 이렇게 봐서 그냥 그저 뭐 잘생겼다, 이쁘다라는 말 안 들을 정도의 그냥 평범한 외모. 그리고 남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명예보다 조금 떨어지는 명예. 그리고 한 사람한테 80을 이기는 이제 두 사람한테 질 정도의 체력.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 반 정도, 한 100명이면 51 정도만 박수 칠 정도의 말솜씨. 이 정도만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왜 그러냐면 행복이라는 것은 뭔가를 계속 채워나가면서 자기 만족감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 자체가. 오늘 강의가 지금 되게 난해한 강의로 지금 시작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 서두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시작하냐면 성공의 8단계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결론은 스티븐 코비 박사나 플라톤이나 모든 사람들이 성공이나 행복 자체는 나한테 있다고 얘기해요. 나한테. 내가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는 성공의 8단계라는 거 강의 자체도 이거는 처음에 성공의 8단계 원래는 성공의 13단계, 18단계, 17단계였었어요. 그런데 A사에서 그 사람이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 그랬더니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직업도 뭐 키도 되게 조금 70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되게 큰 성공을 했어? 역추적을 했더니 이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성공의 8단계를 만드는 것뿐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방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성공한다라고 맹신하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만 보편 타당성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성공의 8단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공의 8 하나하나 보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성공의 8단계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한다 그런들 여러분들이 여러분 걸로 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의하는 것도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십몇 년 전에 성공의 8단계를 듣고 이게 뭐냐라고 해서 되게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뭔가를 했지만 결론은 제 상황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은 여러분들나 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부자나 뭐 돈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시간을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는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공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공이란 말 자체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일반 사회에서는 성공이란 말 자체가 잘 나오지는 않아. 안 나와요. 그리고 성공이라는 자체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제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지만
성공이라는 거 하려고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놓으셔야 돼요. 뭘 놓으셔야 되냐면 제가 들어가겠지만 반드시 성공의 8단계를 하시면서 결과를 논하지 마시고 성공의 8단계 1단계 꿈 목표서부터 여러분들이 꿈 목표를 설정할 때 설정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거 뭐냐면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과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성공했던 사람들은 과정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끊임없는 실패와 끊임없는 도전으로서 이루어져서 성공해 나갔습니다. 성공의 8단계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가지만 반드시 명심해야 되고 한 번에 여러분들이 강의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꿈 목표를 설정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강의에 나오지만 끊임없이 나의 꿈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빌드업을 계속해 나가면서 성공의 8단계가 이루어진다는 거 머리에 놓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을 후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밖에 없는 거고 원리가 이런 데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여러분들의 시간 패턴에 맞춰서 살을 붙여서 들어가지 않으면 내게 안 되더라요. 그게 성공의 8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의 8단계 또 뭐냐? 네트워크 마케팅에 성공하려면 여러분들 뭐 세 가지 사인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첫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 입문을 하든 다른 데서 입문을 하든 회사에 다니도 똑같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마음을 먹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첫 번째 서류에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교육 시간에 배웠죠. 두 번째는 첫 번째 서류에 사인, 두 번째 사인은 크게 얘기하시죠. 어떤 분이 내 마음의 사인이라 그러셨어요? 응? 선물 나갈지도 몰라요. 그래도 말 안 하네. 예, 내 마음의 사인이에요. 세 번째가 스폰서가 사인해 주는 거지. 내가 스폰서한 사인하는 게 아니고 스폰서가 저한테 사인하는 거예요. 성공의 8단계는 두 번째. 즉 내 마음에 사인을 하고 내가 이 방법으로 한번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입문해서 성공 한번 해볼래요? 라고 마음 먹는 단계. 2단계예요. 아셨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 영상으로 듣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글씨를 읽을 수밖에 없겠어요. 글씨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사람들이 네트를 형성하여 몇몇의 사업자들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해서 그 형성된 조직이 저절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예? 형성된 네트가 성공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땡땡땡땡을 해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공의 8단계라고 하는 시스템이다. 그럼 땡땡땡이 뭐냐? 아이고. 첫 번째가 교육, 그리고 육성, 그리고 반복을 해야 한다. 다시 볼까요? 우리 네트를 시작하고 나서 사람들이 네트를 형성하여 몇몇 사업자도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해서 그 형성된 조직이 저절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참여한다 그래서 조직이 성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스템에 참여하는 나만 시스템에 참여하고 파트너랑 같이 시스템에 참여한다 그래서 성장되는 게 아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한 가지 목표를 형성된 네트가 성공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육성을 반복해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공의 8단계라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회사가 주는 시스템, 여기가 강의하는 시스템, 교육만 받는다고 성공해요? 안 해요? 안 된다. 예전에 제가 성공이라는 강의했을 때 회사에서 주는 거든 뭐든 시스템이든지 간에 무조건 10%를 넘지 않는다. 내 성공에는. 90% 이상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성공한다는 게 똑같다는 논리예요. 성공의 8단계도. 그때 필요한 게 성공의 8단계다. 이거 자료 있으시니까 적지 마세요. 그럼 들어가 볼게요. 1단계 꿈과 목표 설정. 다 해보셨죠? 1단계. 다 아니까. 세상에 성공한 사람의 숫자가 적은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구체적인 꿈과 목표가 없이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예를 하버드 대하고 예일대에서 많이 나왔죠. 이건 여러분 찾아보면 나올 내용들이에요. 너무나 많은 얘기죠. 이거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요거 보면 그래서 이거 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 첫 번째 꿈과 목표를 설정을 할 때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돼.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보셨죠? 왜 구체적으로 해야 되냐? 꿈이란 원래 보이지 않는 것이므로 쉽게 잊혀진다. 그것을 꿈을 갖는 휘발성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봐요.
휘발유가 날아갈 때 보이지 않듯이 꿈도 똑같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버린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실체를 볼 수 없으므로 그것들을 붙들어 놓으려면 반드시 기록이라는 수단에 의존을 해야 한다. 이걸로 대표적인 사람 있죠? 이걸 해가지고 여러분들 짐 캐리 아세요? 짐 캐리 $10,000,000 넣었다 그랬죠? 최근에 해줘야 되는 게 누구냐면 누구지? 그 메이저리그에서 공두도 오타니 있죠? 뭐 그 친구 값어치가 5조? 5조 30도 안 됐을걸요? 그 친구 몸값이 5조가 넘는데 5조. 그런데 만다라트 아무튼 그 친구가 그 오타니 보면 그 친구는 비슷한 거를 이거 기록해 놨어요. 17살 때 17살 때 기록해 놓은 게 만다라트라고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자기가 이렇게 사각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해가면서 쭉쭉쭉 나가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근데 17살 때 그 친구는 기록을 해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이뤄 나갔어요. 이뤄 나갔는데 일어나가 현재 메이저리그가 됐잖아요. $5조 됐잖아요. 그 친구가. 그런데 그 17살 때 적었던 기록을 했던 그 종이 있죠. 종이가 얼마에 팔렸더라? 최근에 경매했는데 생각이 한 3억인가? 아무튼 팔렸어요. 그게. 17살 때 자기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노트를 해놓은 거 있어요. 그게 3억인가 얼마에 팔린 거예요. 기록으로. 기록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최근에는 그렇게 나오는 거고 봐보세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그 항상 세 가지 그걸 넣어놓고 다녔었거든요. 여기다가 세 가지 A4지 세 장을 넣어놓고 다녔었어요. 맨날 잊어먹으니까 사실은. 이거 뭐 구체적으로 뭐 반드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다 아시는 내용이고. 가지고 싶은 예전에 제가 네트 했을 때 이거 한번 써봤거든요. 이거를 제가 소환해 온 거예요.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야 된다는데 뭐를 기록을 할까? 근데 예전에 제가 이걸 제가 썼었잖아요. 가지고 싶은 거 여기 이게 표시 안 했네. 한다고만. 가지고 싶은 것 25개. 가고 싶은 거 25개. 되고 싶은 모습 25가지. 하고 싶은 거 25가지였거든요. 100가지 적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몇 개나 적을 것 같으세요? 야,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 다 합쳐서 100개를 적어 30개도 못 적었어요. 제가. 가지고 싶은 거 25개.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여러분 머릿속에 좀 막 아이고 25개 쉽게 적을 것 같지. 써보세요 한번. 써지나. 가고 싶은 거 25가지. 구체적이라 하는 말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노트에다가 25가지를 한번 쭉 한번 써보고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거 쓰실 때 여러분들 쓰실 거예요. 한번 재미로 한번 써보세요. 오늘 하루에 끝낸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하다가 보면 계속 휘발성이라서 계속 내 꿈도 커질 것이고 내 생각도 커질 것이고 그리고 나와 같이 뭐 하고 싶은 것도 계속 커져. 김학인 사장님 카톡 날리는 거 좋은데요. 가지고 싶은 건 뭐세요? 오늘 강의는 어차피 3강, 4강으로 이루어지니까 빌딩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느 빌딩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없는 거니까. 있어요. 뭐 다 편집하실 거니까. 네. 어느 빌딩이요? 5층짜리 빌딩. 5층도 빌딩에 속하나요? 네. 아, 네, 네, 네. 좋아요. 가고 싶은 곳은요? 저기 어디지?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문에 되고 싶은 모습은? 임페리얼. 하고 싶은 것은요? 하고 싶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없네. 그러고 보니까. 한 분한테 일부러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나는 꿈을 꾸고 있어. 여러분들이. 서두에 나왔죠? 맨 처음에 꿈 목표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꿈을 안 하는 거는 기록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니까 성공자가 적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성공자가 적다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이든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마이클 조던이든 짐 캐리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기록을 했던 사람들이 나와있잖아요. 하버드대 에일대 했죠. 그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의미심장한 얘기 아니세요? 근데 사실은 이걸 쏘셔야 돼. 근데 저도 30까지가 안 돼가지고 결론은 한 가지는 다 못 채웠어요. 결론은 제가 이 네 가지 중에 결론 한 가지 다 못 채우고 다음은 다 채웠거든요. 아무튼 그렇더라.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요. 그 한번 큰 전지사항 한번 쭉 써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 쓰시고 나서 원래는 쓰고 나서 역산출을 해서 내가 빨리 이룰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쓰다 보면 그걸 역산출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중에 알아서 하시고 한 번쯤만 써보세요. 써보시면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강의만 듣고 여기에 계신 분의 80%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강의는 강의니까. 네. 강의는 강의예요. 시간 때우는 강의. 그래서 성공자가 많다, 적다? 적다. 당연하다. 마찬가지예요.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 근데 이거 하면 성공한다. 재밌죠? 그리고 그걸 했던 거를 꿈을 기록하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하나요? 꿈을 기록하는, 이거 꿈 목표 하다가 시간 다 하겠어요. 그죠? 꿈을 기록하는 것 자체는 꿈의 특성인 휘발성이라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지만 꿈이란 것은 자신의 학습과 경험이 많아짐에 따라 구체화될 수 있고 새로워지면 변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적으로 새롭게 저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꿈을 설정, 빌딩, 고정화하는 것이다. 그죠? 끊임없이 뭔가를 작업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셔야 돼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제가 왜 자꾸 웃냐면, 제가 이거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했으면 말하겠습니까, 제가? 묵상 노트 하셨잖아요. 안 해도 총장까지는 가요. 안 해도. 근데 임페리얼 가시려면 하셔야 돼. 임페리얼 가시려면. 그건 농담이고요. 사실은 저는 에테메에서 임페리얼이 꿈은 아니에요. 임페리얼이 꿈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 꿈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임페리얼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 싸움에서 왜 거북이가 왜 이겼어요? 그럼 토끼는 왜 졌어요? 토끼가 진 이유 아시는 분? 기준이 달랐다. 기준이 달랐다가 그나마 좀 낫네. 그죠? 네, 자만해서 맞는데 토끼의 목적은 어디다 들어가 있어요? 거북이한테 있었잖아요. 근데 거북이는 꼬린 지점이 목적인 거예요. 자체가 달라. 바라보는 각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게. 꿈 목표 계속하지만 여러분 임페리얼이 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임페리얼이 꿈? 임페리얼 돼서 뭐 하실 건데요? 왜 그게 꿈이냐고. 김현숙처럼 배우시고. 예. 말씀드려요. 김현수 임페리얼님 오시면 내가 반드시 식사 한번 같이 하시라고 부탁드릴게요. 그게 꿈이 아니라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 꿈은 다시 아까 그 네 가지 나오잖아요. 그걸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그게 꿈이 아니라고요. 저도 꿈은 있겠죠. 돈을 많이 버는 이런, 당연히 돈은 자유경제사회에서는 돈이라는 분 몇 퍼센트 차지해요? 95%를 차지한대요. 95%를 차지하기 때문에 돈이라는 게 절대적이에요. 그렇지만 나머지 5%는 돈이 못 채워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는 여러분이 찾으셔야지.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자살하죠. 그게 절대적인 아니더라. 이게 여러분들이 꿈이라는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애터미 한다 그래서 임페리얼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게 왜 꿈이냐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죠. 임페리얼의 사모. 수단이라니까, 수단.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사실은. 임페리얼이 꿈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되시는데 저는 그게 수단이에요. 제 꿈을 이루기 위한. 애터미가 수단이듯이. 네. 그래서 보시라는 거예요. 이 글씨 하나하나요. 사실은 생각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대충 써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PPT 이거 만들면서 누가 그랬어요? 쥐난다고. 시각화 가능한 세 번째 시각화 가능한 것은 시각화라. 글로 표현된 것만으로는 생생하게 꿈을 상상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쵸, 당연하죠. 따라서 시각화 시킬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여행지, 집, 자동차, 가구 등은 충분히 시각화 가능한 것들이다. 그림으로 보는 것은 글로 보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애터미 처음 시작할 때 뭐 막 붙이고 막 그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막 올려서 붙이고 그랬잖아. 빌딩이면 빌딩 가서 붙이셔야 된 거예요. 저는 박정수 빌딩.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걸 계속 그리시고 붙여놓고 그걸 시각화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야지만이 훨씬 더 다가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다 하는 건 맞는데, 사실, 남사스럽잖아요, 사실은. 남자가 뭐 잡지 오려가 이게, 근데 이제 제 기억에, 예전 네트 할 때 이거 그림을 그리는 그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림을 이렇게 막 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가장 강력하게 저 머리에 남는 그림이 뭐였냐면, 다른 사람들은 잡지 막 이렇게 모르고 있었는데, 그분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병원에 계신 거예요. 병원에. 근데 이제 휠체어 타러 밀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해서 확대해서 했더라고요. 왜 그래? 왜 이거 그래요? 그랬더니, 언제까지 밀고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시한부생을 살고 계시는 거였었어, 그분이. 그래서 그거를 그림을 그려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햇빛이 되게 좋은 그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기억에 남아요. 그런 걸로 시각화 시킬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부모님이 기다려주진 않잖아. 그쵸? 그래서 자기가 밀고 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밀고 다닐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해놨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아무튼 그런 것도 머리에 남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빌딩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 소소한 것들도 뭔가를 붙여놓고 내가 찾을 수 있는 것도 해놓으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걸 쳐다봐야 되잖아요. 우리 저기, 김동희 본부장님, 부모님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네. 항상 휴대하라. 항상 입고 다니는 옷이 나에게 편안함을 주듯 꿈 목록을 몸에 지니고 다니다 보면 마치 그것이 나의 한 몸처럼 일체화된 뿌듯함과 편안함을 주고 든든하기까지 하다. 이걸 대표적인 사람이 짐 캐리죠. 네. 강의가 재미없긴 없나 보다. 하품만 소리 다 들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늘 강의는 정말 지루할 거라고. 왜? 원론 강의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이걸 살을 붙이셔야 된다. 어쩔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하셔야 돼, 대신에. 대신에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이게 꿈 목표를, 이게 순서대로 하는 거는 꿈 목표를 순서를 이렇게 하시라는 거야. 이게 원리라는 거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도 제가 A4지를 3장을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넣고 다니면서 항상 빼서 보면 좋아. 내 목표를. 요번 달에 지금 며칠이에요? 12일이면 요번 차수에 나는 판매사 유지, 팀장 유지다. 그러면 1일부터 12월까지 팀장 유지면 쳐다볼 수 있는 거 목표 중 하나가 있으니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요번 보름간의 목표가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갖고 다니시라. 그럼 아까 100가지를 맨날 갖고 다니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적어놓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로또 당첨된 사람들 그런 거 많던데? 갖고 다니는 거요. 5번째요. 반복적으로 암시하라잖아요. 그죠? 반복적으로 소리내어 읽어보라. 그렇게 하려면 자주 들여다볼 수 있는 곳에 볼 수 있도록 부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을 나서기 전에 힘차게 외치고 집을 나서면 왠지 힘이 나고 일도 잘 되는 것 같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전에 힘차게 외치면 자는 동안 잠재의식이 깨어서 외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밤새 잠재 능력을 깨운다. 저는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뭐 여러분 몇 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도 일과 중에 하나가 뭐 오감사는 당연히 하고 일과 중에 하나가 아침에 눈 뜨면 뭐 저한테 편지 쓰는 건 당연하고요. 저한테 편지 써요. 사실은 쓰기도 하고 운동하다 쓰기도 하고 사실은. 그리고 그 냉장고 예전에 보험할 때 냉장고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화장실에 붙여놓기도 하고 이게 현관문에 붙여놓고 했어요. 근데 애들이 그걸 보고 애들이 그거 봤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어렸을 때 조그만 때부터 했으니까. 근데 웃기는 거는 그걸 매일 써놨었어요. 이렇게 뭐 1년을 써놓은 거죠. 근데 지금도 습관이 그걸 습관을 해놨고 애들이 이제 군대 갔지만 군대 가기 전에는 12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이 일주일 동안에 내년에 할 걸 목표를 적어요. 무조건 5가지 이상. 보통 5가지에서 10가지는 대부분 안 넘거든요. 애들은 억지로 쓰는 거죠. 억지로.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했고요. 군대 가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연말에 12월 25일부터 30일 될 때 딱 오픈하는 거예요. 다 적어놔. 다 적어놓고 다 붙여놨거든요. 이렇게. 적고도 붙여도 애들 거 다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거 몇 개 있는지. 그래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 사람한테 5만 원씩 다 줬었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쩌면 그 애들한테는 이게 방향성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사실은 방향성이거든요. 올해 제가 12가지 써놨더라고요. 12가지 올해 저는. 벽에 딱, 제 그 집에 가면 책상 앞에 딱 붙여놨거든요. 이렇게. 당연히. 그리고 집을 나서기 전에 힘차게 외치고 집을 나서라. 이거는 예전에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제가 보험할 때 있었잖아요. 보험할 때 영업을 한 2년 정도 했거든요.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게 안 돼. 사실은. 그러니까 차에서 갈까 말까 막 그런 거 되게 많고요. 차에서 혼자서 확 떠든 적도 많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가장 완벽하게 시행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계셔요. 이거를. 그래서 성공했던 사람.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현재 위대한 회사를 만든 사람. 누구요? 애플.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 17살 때요. 17살 때, 그분 책에 보면 나와요. 17살 때 내가 오늘 하려는 일이 의인의 길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의인의 길, 자기가 봤을 땐 의인의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스스로 3번을 물어봤대요. 마음으로 물어보고 예스하면 그 일을 했대요. 그래서 애플이 나왔다 그러거든요. 또라이죠. 정상의 사람은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가 정상의 사람은 아닙니다. 천재긴 하지만. 그런데 이거를 가장 완벽하게 했던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도, 벤자민 프랭클린 하면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3위에 항상 들어갑니다. 프랭클린 자체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도 한번 따라해볼 필요 있지 않으세요? 한 번은 따라해보세요. 한번 해보면 재밌어요. 사실은 한 번은 여러분들한테 해놓는 이유는 그냥 임페리얼을 하셨잖아요. 한번 해보셔요.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사람의 뇌는 그걸 가지고 있대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6번째, 다른 사람에게 자주 이야기하라. 꿈이나 비전을 다른 사람에게 자주 이야기할수록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금연하고 다이어트. 왜 그럴까요? 창피하니까. 네. 창피하니까 일단. 다른 자꾸 말하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거 계속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층 빌딩 갖고 싶다. 저 5층 빌딩 가질 거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이즈가 5층이 아니고 50층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너무 커요? 50층 하셔도, 아니, 맞을 것 같아, 50층이.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작은 꿈들을 소중히 여기고 관리하라. 큰 꿈은 보통 긴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힘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그죠? 네, 맞네. 네. 그 꿈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작은 꿈들이다. 인생은 수많은 단거리 경기로 이루어진 장거리 마라톤이다. 잘 썼다. 그죠? 예. 아무리 큰 꿈도 수많은 작은 행동들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꿈은 휘발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100가지를 여러분이 계속 쓰고 반드시 책에는 그때 배울 때는 뭘로 연필로 쓰라 그러더라고. 연필로 써서 25가지를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25가지 이상 쓰지 말래요. 100가지만 쓰시되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야, 이거를. 그죠? 이 그림도 멋있죠? 저도 이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지금 여러분들 말하면서도 저도 막 이렇게 생각이 막 나요. 강의를 준비할 때 생각을 하긴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끝났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사실은. 꿈 목표까지만 시간이 없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가 꿈과 목표 이런 거를 머리로만 외치는지 행동으로 하는지 다시 볼게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생을 삽니다. 그죠? 행복이 빠지면 이루어질 수는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행복을 잡으려면 행동이라는 게 하지 않으면 행복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그 행동이라는 거는 수많은 도전과 시도 속에서 실패라는 과정을 계속 겪어 나가면서 성공이라는 걸로 이루어져요. 꿈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드린 거 키워드는 100가지 적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꿈이라는 거는 휘발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한번 적어보시고 내 뇌에 넣다 보면 100가지 중에요. 4가지 적었잖아요. 4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5가지, 25가지가 4가죠. 25개가 4개가 5가지씩만 이루어진다라고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4가지가 25개 이루어져 있죠. 25가지 중에서 5개가 이루어지고 가지고 싶은 것이 5가지만 이루어지고 가고 싶은 것이 5가지만 이루어진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봐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하고 했었어요. 제 스타일은. 25개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너무 지루하죠. 근데 핵심적인 거 5가지만 이루어진다. 각각 5가지만 이루어진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루고 꿈과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더라요. 반드시 행동이 뭔가는 따릅니다. 그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